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뵈니까 더 반가워요. 작년에 왔던 사람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사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근거가 있느냐? 물론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여성회 10년 했다는데 14년 했습니다. 근데 여성회장으로 하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격려사를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인상적인 격려사를 해주셨던 분은 충남 교구장이셨던 율타운 김혜봉 교무님이셨습니다. 김혜봉 교무님께서 저희 여성회를 보고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마치 패션 모델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패션 모델은 봄이 오면 봄에는 가을 옷을 보여주는 패션쇼를 하고 겨울에는 봄이 되기도 전에 얇은 옷을 입고 봄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하는 일이 마치 패션쇼 모델들 같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좋게 들으면 참 시대를 열어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다로 들리기도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저에게는 패션 모델은 참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온 듯이 봄옷을 입고 봄의 표정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남모르는 애환 같은 것이 저한테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앞서가고 있다는 뜻을 알아주셨다는 점에서 제게는 참으로 그 인상적인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타운 김홍선 그 신임 교화 부원장님의 격려사를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감동을 느끼면서 이제 시절이 왔구나. 우리가 패션 모델을 면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진짜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홍선 교무님께서 처음 여성회가를 작사하셨을 때 그 가사를 가지고 제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같이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서 그 가사에 담긴 그 여성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또 여성회가 바라는 그런 모든 것이 담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고 그 이후 김홍선 교무님과 김항선 교무님 저기 지금 강원도 홍천교당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성가를 지으시는 김승원 교무님 계시죠? 기도 노래하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삼남매십니다. 삼남매 교무님이신데 저는 정말 그 세 분을 뵈면 바라만 보아도 좋은 교무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여성의 취지를 가장 잘 아시는 교화 부원장님이 나오셨다는 점에서 저는 참으로 기쁘고 이제 시절과 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어제 그 김홍선 부원장님께서는 격려사에서 우리는 쉼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제주교구 여성회장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쉼이라는 걸 모르고 달려온 사람이 참으로 이제 아파서 강제로 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당히 마음이 뭐랄까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주 회장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우리 그 김명아 회장도 그렇고 저도 뭐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역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다 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는데, 그러나 또 그야말로 우주의 이치는 너무나 엄정한 것이어서 세월이 흐르면 다 기운이 떨어지고 억지로라도 강제 쉼이 오게 마련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참으로 빨리빨리 여성애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교화부원장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원장님께 다가가서 교화가 안 된다 하면서 왜 교무님들은 이런 현장을 잘 안 오십니까? 그리고 왜 교화부에서는 이 여성의 이 싱싱한 힘을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원장님께서 내가 교화부원장을 6년만 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는 조직을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교화 현장에 계시다가 교정원에 들어와서 큰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려면 1년이나 1년 반은 아마 학습의 시간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마무리를 하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3년이라는 기간은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희망특강을 무슨 제목으로 하겠냐 할 때 우리는 왜 한우라 운동을 하나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어요. 이 제목이 강연 제목같이 멋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이 강연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회원들도 회원이지만은 사실은 교단에 드리는 심정으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원불교 여성회가 총회 때, 맨 처음 서울 총회 때 7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초대 총무였던 이법신 씨 와 계시죠? 생각나죠? 7명으로 시작을 해서 7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일주일 후에 다시 총회를 하자 그랬는데 2명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1년 동안에 갖은 힘을 다해서 모았던 첫 번째 제주도 훈련이 7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모으면 그 10배는 되게 되는 힘으로 됐고, 이번에는 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착된 힘을 가지고 제가 원래 꿈꿨던 대로 이것이 전국구가 아니라 교구별로 이 정도의 훈련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는 거의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돌이켜 생각하면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힘으로 했느냐. 저는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물질적, 정신적 격려와 지원과 사랑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일본에 살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이 훈련을 위해서 오는 우리 종로교당 후배가 있습니다. 박세진 교도가 있고요. 또 80이 넘으셨어도 와주시는 8학년 언니들이 계십니다. 또 제가 말을 하고 다니면 전국을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별로 못했습니다만은 초기에 말을 하고 다니면 메아리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로 느낍니다. 중앙교구를 보면 제가 우리는 성가 총부를 찾아가리를 부르면서
총부 근처에 사는 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총부 근처에서 왜 그리도 조용하냐 했는데 어제 살랑살랑 훌라춤을 추는 거를 보고 또 작년 전국 임원 훈련 때 중앙교구 여성회장이 뭐라도 해보겠다. 막상 일을 맡고 보니까 이럴 수가 없다. 무관심도 교무님 교단적인 무관심도 있고 교도들의 무관심도 그렇고 뭔가 해보겠다. 농사라도 짓겠다. 그래서 깨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농사를 져서 깨 한 마리는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깨를 팔아서 어제 100만 원을 여성의 발전 기금으로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영광교구에 가서 제가 영광교구에서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물을 한 차 주겠다 그래요. 물을. 그 진흙 물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 상하차비며 제가 서울에서 무 한 차를 가져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 무로 동치미를 한번 담아서 해보면 어떠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물도 좋고 햇빛도 좋고 소금도 좋아서 무는 물론이고 동치미를 담그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해보자 해서 이것이 사업화됐습니다. 그 외에 황영훈 정토님하고 이제 대마교당 교무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주 맛있고 그야말로 조백 있게 담근 그런 동치미가 지금 서울에 공급이 된 지 2해째고 올해가 3해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무님이 편찮으셔서 많이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그 쉼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나 동치미는 이미 서울에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영광교구 난타 치신 분 3분의 행복한 얼굴 보셨죠? 네. 예. 아니 영광은 성지 아니냐? 왜 성지에서 이렇게 뭐를 못하시느냐 한 것이 그 3분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저 3분만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저는 12번 영광 같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머지않아 강제 쉼표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이 교단에서 키우셨지만 어떻게 말하면 자생적인 힘으로 자란 힘입니다. 이 힘을 조직적으로 교단에서 흡수해 가실 때가 되었는데 현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40분이라는 교무님들이 와 계십니다. 교무님들께서는 세상과 검정치마를 바꾸신 분들 아닙니까? 세속의 모든 우리들은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온갖 그 욕망들을 다 버리시고 끊으시고 검정치마를 입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셔야 하는 일은 결국 저희들이 바르게 가도록 지도하시는 일인데 교민들 마음속에 이 여성의 중요성이라든가 한우라운동의 중요성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교도들의 활동이 아주 크게 퍼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무님들께 교단에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 여성회가 유엔에 가입을 했을 때 유엔에 가입하면 뭐가 좋으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유엔에 가입한 기사가 요만한 기사로 원불교 신문에 났었습니다. 요만한 기사로. 그랬을 때 제가 참 슬펐거든요. 유엔회가 뭐가 좋으냐? 우리 원불교 여성회가 밖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진보 보수 양대 그룹 속에서 어느 쪽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띄워주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원불교 여성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원불교 여성회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준 것이 유엔 가입입니다. 첫째로는. 왜냐? 제가 여성회장으로서 나갔을 때 진보 보수 양쪽에서 둘 다 모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양쪽에서 다 들어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에 들어가도 어느 쪽과는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중립으로 남았고, 그 중립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신념으로 일을 했냐.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다만 옳은 일에는 우리가 가담을 하는 단체다 하는 걸 밝히면서 우리의 중립 의지를 지켰고,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루어낸 것이 유엔 가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가입은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보수, 진보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유엔으로 갈 수 있고, 원불교의 모든 활동은 한우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의 마당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교단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유엔으로 내보낼 것이 없는 겁니다. 원불교가 한국 종교입니까? 세계 종교입니까? 세계 종교죠. 전 인류를 낙원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종교잖아요. 대한민국의 토착 종교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목표는 세계를, 전 인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종교인데, 이 종교가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세계 사업을 해야지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를 놓았는데 유엔에 가서 뭐가 있느냐, 유엔에서 돈을 주냐, 뭐 유엔에서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저희가 구군을 타고, 상승하는 구군을 타고, 거기에 더 앞서서 상승하는 교훈을 타고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우란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그렇게 여성계에 나가 보니까 참으로 진보 보수의 벽만 높은 것이 아니라 큰 종교와 작은 종교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죠? 제가 왜 한우란 운동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원불교 여성회라는 이름으로는 유엔에는 가입을 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여성부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의 이 교리 실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종교와 관계없이 선량한 모든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는 이웃 종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로 나가는, 밖으로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서 한우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2월에 서울 그 교육문화회관에서 2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모여서 6대 종단의 여성 대표들을 모시고 한우란 운동을 하자 하는 그 취지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 6대 종단의 대표들이 그렇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각각 믿고 있는 우리 신앙에, 우리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성인들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 해서 크게
명분을 세우고서 출발한 것이 한우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현재로는 이 취지를 선포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우란 운동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종단에서 한우란 운동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이름을 따르겠고 그리고 그 운동에 기꺼이 심부름꾼이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사람이 우리였고 가장 절실한 제안을 했던 것이 저였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도전은 없었던 것이고 그때 이혜인 수녀님이 은혜사랑 자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는 자작시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도 또 10주년 때도 시를 보내주셨고 돌아가신 박완수 선생님께서도 여러 번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 건박함 그리고 돈을 알준하게 쓰는 그 개성분이신데 개성 사투리거든요. 알준하게 쓰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조직 운영비가 많이 드는 큰 데에 비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월 3만 원의 후원금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이제 호응 속에 시작했던 것이 한우란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란 운동의 현주소는 어디냐? 제가 한우란 운동이 3년에 한 번씩 교단에 감사를 받는데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게 교단 단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교단 저희 입장에서야 원불교를 한우란으로 살짝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도는 한우란이 다른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말고 한우란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던가요? 한울까지는 쓰는 데를 봤습니다. 한우란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는 고유명사나 다름없는 그런 보통 명사인데 우리 교단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교정원장님께 가서 그럼 한우란이 교단 단체가 아니면 무슨 단체입니까? 그랬더니 이사의 과반수가 교무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우란이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이 그 출생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저한테는 이게 원불교의 위장단체라고 문광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장단체라는 게 어디 쓰여 있느냐 좀 증거를 대보시라. 뭐 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렵사리 됐는데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종교를 넘어서는 범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에 과반수 교무님이 들어가신다면 정관에도 옳지 않을 뿐더러 밖에서 볼 때도 그 원불교가 이름 바꿔가지고 시민들 돈 걷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수첩이 나왔는데 보니까 여성의 밑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의 밑에 넣으시지 말고 그 사이에 금을 하나 거주시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는 참으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철은 들었습니다마는 답답한 감정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무님들께서도 뜻이 있는 교무님들은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그리고 해보시는 교무님들은 곧 이 원불교라는 틀에서만 활동을 해라 했을 때 사회에서 부딪히는 벽을 금세 느끼실 겁니다. 제가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께서 사회활동을 할 때 절대로 원불교라는 말씀 안 하실 때 왜 저러실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게 된 것이 원불교 여성회장이 되고서 나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한우란 운동입니다. 그러면 한우란 운동이 돼서 3,000명의 회원이 있고 1년에 3억의 돈을 거두면서 세계 사업을 한다. 그럼 이거는 교단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우라운동 왜 하냐? 간단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법의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가 교법을 배워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조금씩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그 교법을 실천하면서 자기 공부도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면서 뭔가를 해나가자 하는 운동이 한우란 운동인 겁니다. 근데 한우란 운동을 하면서 보면 이래요. 교단 내에도 가난한 교당이 많고 어느 교무님도 도와드리고 싶고 어느 교무님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왜 세계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불교가 세계 종단이라고 선포를 하고 세계 사업에 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사실 아프리카 김혜심 교무님의 사업, 또 파리 교당 교무님, 모스코바 교당 교무님의 해외 활동을 빼놓고는 원불교가 순수하게 세계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작은 돈을 크게 쓰고 널리 쓰고 국한 없이 쓰는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세계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렇게 친소간에 챙기는 거는, 친한 사이 챙기는 거는 참 잘하세요. 어느 교무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정답게 저 따라가서 뭐 해드리고, 또 어느 교무님이 집 지신다 그러면 막 또 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는 돈이다 하고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저는 훈련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고마우신 교무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교무님들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한우라운동 돈이 그렇게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교무님께도.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를 돕는 거는 이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가는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도 세계 봉공재단이라는 게 생겼죠. 세계 사업을 하신다고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그 봉공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단 한마디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었고 자문을 청하는 걸 들은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하단체, 세계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전부 다 산하단체로 이사가 된다고 해서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을 만드셨을 때 교단에서는 세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그랬을 때 세계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5대양을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6대주를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했을 때 구체적인 대상은 유엔인 겁니다. 왜냐? 유엔에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문제가 유엔에서 모여서 토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정책이 수립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세계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라 하면 유엔입니다. 그러면 유엔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돼야 되는데 교단에서는 유엔 활동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동남아에 학교를 세우고 네팔에 뭐를 세우고 어디에 뭐를 주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하나의 국지적인 포교 사업으로 보일 뿐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러면 한우란의 세계 사업은 어떤 거냐? 아프리카를 도왔지만은 김혜심 교무님이라는 준비된 교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도왔지만은 아프리카를 돕는 명분은 유엔에서 정한 21세기 새천년
그 달성 목표에 들어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돕는 것이 홍보 효과로서 가장 컸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택했는데, 아프리카 도와주기는 사막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 시점에서 아무도 없는 아프리카 누구한테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김혜심 교무님이 일찍 가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몸담아서, 지금은 이제 16년쯤 되셨나요? 그런 세월을 거기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돈이 가서 스와질란드라는 세계 에이즈 보균율 제1위인 나라에 지원을 해서 지원 모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델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 그래서 여성센터를 세웠고, 그래서 빵 공장을 세웠고 빵 가게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파리에 계신 김신원 교무님이 계셨기 때문에 노르망디에 한우란 선빵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원불교가 매우 진취적인 종교고, 원불교 교무님들 중에서 그렇게 진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계로 뛰쳐나가서 교단에 큰 도움 없이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세계 사업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한우란 운동에 적은 돈이 가서 빛나게 쓰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 전체가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도 능인선언 하나나 조계사 어느 절 하나의 규모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우리 교단 전체에서 모이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교법에 의한 진취적인 정신과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취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원 빈약국이어서 우리는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들의 숫자가 적지만 이 대종사님의 교법 때문에, 이 교법으로 제대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정예부대가 되는 것이고, 저는 정예부대 중에 이 여성 회원들, 여성회에 오시는 이분들의 이 생각이 제대로 교육이 된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회가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희망입니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가에는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토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전라도 종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원불교 초기에 제가 원불교 여성회하고 버스에다가 이름표 붙이고 구호활동 나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숨은 도인들의 태도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교리는 숨은 도인이 아닙니다. 이사병행이죠. 영육상전이죠. 모든 것의 중도입니다. 절대로 조계종같이, 아니 조계종이 아니라 불교같이 이판사판이 정해져 가지고 이판은 우세하고 사판은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가 균형이 맞았을 때 제대로 교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일심과 아르말이 얻었다 해도 실행에 얻고 보면 열매 없는 꽃이라는 성가 하듯이 한우라는 거 왜 하느냐?
교법의 실천운동인 겁니다. 교법의 실천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원불교 교법의 그 우수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브랜드 메이킹입니다. 삼성 그러면 무엇을 사도 삼성의 권위가 붙듯이 원불교 교도들이 한다 하면은 여기에는 도덕성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우란 운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관을 범시민운동으로 했고,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명예직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은 물론이고 교무님들께서는 앞으로 교단에서 이 한우란에 대해서 그 이해가 없으신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우란 운동은 교리 실천 운동으로 하는데, 한우란 운동에서는 무엇을 하나? 여성 회원들이 주도 세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활동과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구별을 했느냐? 여성회는 아직 원불교 신심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우란의 일꾼으로 내놓게 하는 활동이 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불교 들어와서 5년 됐다 그러면 오래 다녔다 그러나요? 10년 됐다 그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나요? 한 20년은 다녔다 그래야 원불교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원불교 공부는 도 공부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말 가랑비에 젖듯이 자분자분 젖어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을 교당을 다니면서 일상생활과 교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교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교도가 되어가면서 참으로 일거리가 필요하다, 뭔가 일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나올 때 뛰어들 수 있는 것이 한우란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불교 여성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한우란 운동을 사업으로서 떼어낸 저의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성회와 한우란을 분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아니고, 여성회는 한우란 운동 한다 그러면서 제가 내내 원불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성회에서는 원불교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 교리에 대한 공부, 의심에 대한 질문, 교무님과의 치열한 토론, 이런 것들이 다 이 교당 안에서 원불교 여성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일판에 나갈 때는 등에는 원자가 있지만 원자 아닌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단법인 만들 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사단법인의 시대가 왔어요. 왜냐? 점점 활동이 늘어나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온갖 종류의 공익기금들이 풀립니다. 복지부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 쪽에도 그렇고 교육 쪽에도 그렇고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기금이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은 사단법인인 겁니다. 개인한테는 점점 그 개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요. 못 믿잖아요. 사실 또 개인은 그렇죠. 그리고 그 공익재단이라는 데가 있죠. 공익재단이라는 데는 한동안은 특히 양극화 물결을 타면서는 굉장한 그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 단체는 차마 가서 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이카에서도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정토회라든가 이런 데는 토를 달지 못하고 돈을 주는데 우리같이 작은 단체가 들어가면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이 자본주의의 그 자유시장 경제가 가져온 현상으로서 앞으로도 이 양극화 현상은 한참 더 계속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의 사회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 사단법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야든지 좁게 하나만 잡아가지고 거기에 4년이고 5년이고 공력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사단법인 한우라운동에서 받은 돈이 모르긴 해도 6, 70억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순진하게도 그건 정부 돈이지 저희가 만든 돈이 아니니까 사업 결산을 하는데 사단법인 그 남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은 돈을 넣지를 않았어요. 계산만 많아지지 그게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안 했고 우리가 걷는 이 3억 돈만이 우리 돈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겸손하게 좀 줄여서 보고를 해놨는데 줄인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를 했는데 해외단체 원조협의회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3억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다 불 켜서 이제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돼서 한쪽으로는 커져야 하는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활동을 하는 데는 작은 사단법인으로서 분업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분업화된 분야에서 얼만큼 알뜰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이제는 사단법인 한우란 시대가 왔습니다. 각 여성의 이제 교구에서 이 사단법인의 이름을 빌어서 정부 지원을 따보세요. 지금 전북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전라북도는 어쨌거나 전라도는 어쨌거나 원불교로서는 홈타운인 거잖아요. 그죠? 원불교에 대해서 원불교 무시하고는 뭐 지방행정 그렇게 행정관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후보도 찾아온다는 거는요. 원불교가 커서라기보다는 원불교에는 아직도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는 뭔가 좀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절대로 원불교 숫자가 커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원불교에는 진짜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신을 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태도라고 보고 그거를 볼 때마다 정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볼 때 우리 내부에서 아직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원불교를 무조건 맑고 건강하게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상당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것이 초록 디딤 환경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여성의 초기의 활동 분야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운동, 그 다음에 환경운동, 그 다음에 통일운동, 그리고 종교연합운동 이 네 가지가 원불교 여성회가 정한 활동 방향인데 그 네 가지에 필요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시작했던 것이 초록 디딤돌 학교였고 그 다음에 파리 입양아의 모국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5주년이 됩니다. 파리 입양아가 김신원 교무님이 파리의 4층 다락방에 세를 사시면서 그 4층 꼭대기에 배추를 사다가 절여가지고 김장을 해서 바자를 하시고 바자를 해가지고 그 입양아 아이들의 차비를 사서
표를 사서 보내시면서 숙식만 여성회가 좀 맡아달라 해서 보름씩 우리 회원들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해서 한 것이 내년이면 15년이 됩니다. 요번에 14년째 다녀왔는데 말이 그렇지 보름 동안 아이들을 한 집에 데리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침마다 다 태워서 데리고 나가서 구경하고 또 모여서 버스 타고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불교 가세가 나아지면서 유스 호스텔을 수탁하고 나서부터는 거기 합동으로 숙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프로그램에 감동하신 분들이 주로 강남교당 교도님들이긴 하십니다만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밥은 누가 사고 강의는 누가 해주고 안동에 탈춤 보러 가고 하는 건 다 누가 따라가고 그것이 김신원 교무님과 이 한국에서 서원금 강남교당에 여기 베레모스 우리 멋쟁이 찍사 한 분 있죠? 서원금 교도의 헌신적인 뒷받침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뭐랄까요 참 딱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변호사도 되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점점 오는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오게 되는 걸 보면서 내년 15주년은 노르망디 선센터에서 한 판을 벌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광 대마교당의 동치미장 사시자 또 광양에서 매실장아찌 올라오거든요. 또 영광에서 굴비살 보내주는 우리 정혜란 총무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산업을 엮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문양제라는 찻집이 있는 거 아시죠? 문양제 수입이 여러분의 지금 훈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제도 3년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낸 것이 유기농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아이고 한 회장이 이제 돈 욕심이 나서 밥집까지 차린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거 못해 안 해본 사람 못해 이렇게 하십니다. 과연 듣던 대로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실망을 하거나 힘들거나 힘은 들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3년만 버티면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왜 밥집을 차렸느냐? 물건을 팔면 됩니다. 우리는 판매망을 만드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지금 제가 나머지 여생 동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말이죠. 출세한 여성들만이 대접을 받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해체의 위기를 보시죠. 서울에 있는 저는 너무나 봅니다. 아기를 안 낳죠. 여자가 밥 해주는 밥 얻어먹고 다니는 남자가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머니나 아내가 밥만 해주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모성관에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종법사님이 지난번 총회에서 법문하셨을 때 모성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절대로 교단적으로 옛날의 어머니들처럼 따뜻한 밥해 먹이고 아랫목에 묻었다 밥해 먹이고 바지 내려 입히고 돌아올 때 준비 다 해놓고 나가면 문 깃대서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상을 염두에 둔 모성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할은 달라지고 있지만은 가정의 중요성,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머니라는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건데 집에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이다, 썩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되고 교단에서도 출세한 사람을 우대하는 식으로
보이는 어떤 조치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교단 성업 100주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자손 중에서 또 우리들의 후배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와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교단이 인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재입니다. 교단 20년 다녀서 교단 일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고 교단 일 하라고 다 빼죠? 지금도 발목 잡힐까봐 공포에 떠시는 교도님들 많으시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생업이 있어서 직장 두고 어떻게 오느냐. 직장 둔 사람들을 생각하면 휴일에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30대들이 제가 처음 여성회장이 되니까 회장님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대를 위한 프로를 만들어주세요.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세대간 차이를 느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말에 제가 솔깃해가지고 해볼까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 해 제가 뭐라 했냐. 30대 여러분이 내년에 여기 꼭 온다 그러면 내가 무슨 정신 바짝 날 30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만 말을 하지 내년에 오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30대들이 이 자리를 해마다 오게 될 때까지는 적어도 과거에서는 2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20년을 원불교 밥을 먹어야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고 뭘 한다 그러면 손을 넣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 원로가 되신 70대, 80대, 90대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 교단에서 유지비 나오는 거는 원로단에서는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콩박듯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노인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80이 넘으셨고 아무것도 현대적인 지식을 가지신 게 없고 또 70도 마찬가지고 60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인재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럼 원불교의 인재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무대에 올라와서 뛰고 밥 안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돌아가면 충실하게 밥을 짓고 그러다가도 제가 이 일 합시다 그러면 또 다 덮어놓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80, 70이 되면은 힘이 떨어지죠. 박수부대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박수부대. 예. 또 행사에 사람 장엄만큼 중요한 거 없거든요. 행사하는데 똑똑한 애들 10명 모였다고 500명 모인 이 장엄을 당합니까? 못 당하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 자리 처음에 메꿔 가면서 젊은이들한테 가랑비에 젖게 만드는 사람들이 70대, 80대의 반듯한 어르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의 인재로는 다시 한번 출발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재충전이 없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좋은 본보기가 저입니다. 저는 정말로 재충전이 안 됐으면 절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일을 절대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고맙냐. 또 제가 우리가 희망입니다 할 때 무엇을 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표를 맡아가지고 이제
해외여행도 하고 국내 여행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소위 인류학교여서 가서 보니까 69세 70된 할머니들이 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밤중에 컴퓨터 방에 가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 69세 70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젊었을 때 한때 나는 최고다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는 겁니다. 어려운 걸 봤을 때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교육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서 20대, 30대에서 성장을 멈춘 것은 아닌가 하는 현상도 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당에 저와 유치원을 같이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은 교당을 다니는 인연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입이 무거워서 동창회 가서 이 얘기는 안 옮길 터이니까 제가 안심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내 입이 정말로 2년이니까 하지 3년만 돼도 못 해먹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웃는 얼굴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저 동네에서 놀지 않고 이 동네에서 놀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한타원 부탁해. 절대로 소문내면 안 돼. 근데 친구들은 저를 보고 쟤는 똑똑한 애가 그 원불교에 빠졌다며 동창회 통 안 나온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꼴도 안 보이고 그랬는가 했다가 제가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이 163명의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또 해외여행을 가서 작작 하는 걸 보더니 참 경이로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느냐. 너는 하나도 급해 보이지가 않는다는데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서 163명 뭐 몇십 명 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거기다가 속이 뻔해요. 속이 뻔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식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별 그렇게 큰 경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편안해지는 거였거든요. 참으로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는 지방 여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세 같은 것에 목을 매거나 더 나아가서 꿀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담담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말했을 때 무엇이냐? 협력인 것입니다. 협력.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다니던 학교 출신들 같이 누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뒤에서 막 또 흉보는 사람이 반 이상 되고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활동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으로 노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불교에 와서 제가 처음에 원불교 여성대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참으로 내 개인이 받던 대접보다 원불교 여성의 대표로서 나갔을 때 더 대접을 못 받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종교가 이렇게 종교의 선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라는 건 이건 부당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의 활동에 헌신을 하게 됐고, 그 헌신에는 이제까지 저를 따라서 활동을 해준 임원들의 공이 없었으면은 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원불교 인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목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제목,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제목. 지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원불교 하는 일에 갖다 써주지 않는 사람은 원불교의 인재는 아닌 겁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원불교에서 인재 양성이라고 할 때는 원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남의 재주를 내 재주로 삼을 줄 아는, 남과 화합하는 것을 큰 재주로 알고 공부해서 배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 90대 우리 선진들은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교육을 못 받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앞으로 가능하면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견 시절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아름답게 물러나 앉는 인재들을 기르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밖에다 얼마를 내주고 얼마를 내서 우리들의 작은 돈을 얼마를 바깥에다 내놨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여성회가 아직도 아줌마들만의 부대고 청년 부대가 여기에 따라붙지 않는다는 문제를 교단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년회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청년회에 들어오고, 청년회를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성회에 들어오면서 일생을 두고 연령대에 맞는 활동 무대가 벌어지는 것이 곧이 여성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면서 무언가 밖에서 뭐를 찾는 거는,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일본 유학 가겠다 했을 때 그러려면 아주 가라 하실 정도로 엄혹하게 하셨던 것이 신학문의 중요성을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인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그렇게 경계를 하신 것이고, 인재가 되는 그 첫바탕이 원불교적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20, 30년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원불교적 이 바탕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어서 저같이 개인기가 뛰어난 사회에서 놀던 사람이 와서 봤을 때 희망의 바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희망이 현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꿈을 이루어갈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꿈과 희망의 차이가 뭐냐고 한다면, 희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근거에 기반한 계획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사실 이만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나한테는 이만한 정도의 재산과 여건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꿈은 무엇이냐? 그럼 내가 전세방밖에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집을 살 길이 그렇게 쉬우냐? 적금 타서 집 살려고 그랬더니 시아버지 아프시고 어쩌고 해서 돈이 다 나갔다. 나는 집 한 칸 못 가져보겠네. 이렇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사방이 어떤 구체적인 희망을 갖기에 막혀 있을 때 꾸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좌산 삼사님께서 며칠 전에 책을 내셔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꿈을 이룬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희망을 밑바닥에 갖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무님들께서는 이 꿈을 꾸는 인재들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근데 꿈을 꾼다는 것은 넉넉하고 유복한 사람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꿈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꿈은 별난 게 아니에요.
무슨 외제차 사고 뭐 이런 게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한번 다 같이 잘 살아볼 수 없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멋진 일 해볼 수 없을까? 했을 때 하나의 일거리가 던져지면은 합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합력할 줄 모르면은 깨집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시골 사람들은 뒷소리가 많고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고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흉을 봅니다. 시골 사람들이 수수수수하고 뒤에서 흉보하는 것이 마치 시골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서울 사람들은 딱딱 끊고 맺는데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다. 좋게 말하면 정에 얽히고 그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논리적이거나 사리 판단이 분명해서 딱딱 끊지 않고 이렇게 좀 섞인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에 얽히고 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성이 덜 말살됐다는 얘기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맺고 끊는 듯 하다는 것은 벌써 인간성에서 어떤 부분은 청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그대로 가진 채 일을 일사불란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원불교 여성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 안 가렸지요. 또 머릿속에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분명했죠. 그 인간이 제대로 된 거니 인간이. 만약에 지금도 그 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상에서는 종교 여성들은 다 노예적이라 그래요. 노예적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나 그런 데 가서 이 종교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남성 종법사 밑에 무조건적으로 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밥해주는 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걸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렇죠? 저는 안 그렇다는 것을 들어와서 보고 정말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말자 하는 겁니다.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말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성 대표들 초청을 해서 갔을 때 자기는 정말로 여성을 높이 한다 그래서 여성 대표들 모아놨으니까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처로 나오게 된 거는 그 하이동가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가정생활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 우리 자식들이 총명한 것 같으니 우리 대처로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처로 가서 어떻게 살게 하니까 대처로 가서 여관을 하면 되니까 여관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목포였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님 세대에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을 버리고 대처로 나와서 여관을 차린다는 생각은 자기 어머님가 아니고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골 여자들의 생각이 뭔가 바른 목적을 하나 얻었다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계산이 없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원불교에서는 이 열정을 제대로 모아서 제대로 분출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통로를 지금 현재로서는 저 하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지만은 이것을 조금씩 중지를 모으고 넓혀가다 보면 우리들 전체의 의견에 의한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교단에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일 외에도 어머나 시간이 다 됐구나. 예. 저 인도 돕기, 미국 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자 아까 왜 하나, 무엇을 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지금 CMS를 우리가 하고 있죠. CMS 권선을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CMS 내는 게 몇인지 몰라. 아이고 한 달에 10,000원씩 내다 보면 1년이면 12만 원 아냐. 이런 분들은 희망이 적은 분입니다. CMS를 들어주실. 그런데 여기서 CMS 권선 10명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처음에 제가 서울에서 임원들 보고 100명 하라 그러니까 100명씩 하라 그러니까 회장님 같이 발 넓은 사람이나 하지 100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가장 많은 숫자가 서울에서 나오죠. 인구 비례로 해도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CMS 10명을 못 모아오시는 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10,000원씩 내줄 사람이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손자, 친구, 학부모 중에 10명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은 너무 수도자의 생활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셔서 10명을 만드셔서 내년 이 자리에는 나 10명 해서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10만인 되기 동참운동을 벌이는데 지금 불과 3,000명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CMS라는 것은 생물이어서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 연인원으로는 한 6,000명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조금씩 불어나는 가운데 조금씩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원불교 교도라면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돈으로 10,000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이 어려운 사람은 제가 말하는 각 교구나 교당에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내시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못 드리지만은 제가 식당을 내고 찻집을 내고 하면서 서울 임원들과 함께 그 CMS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모으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고 정말로 못하겠다 하는 분은 저한테 서울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만이라는 숫자가 3,000의 숫자에서 보면 아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바뀌면 10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9인 이상 연원따라 나아가면 10명이 되잖아요. 그 10명이 또 10명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500명이 5,000명이 되는 것은 1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못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못하시면서 내가 원불교 교리 실천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손자, 동창, 동네 계모임 친구들 다 해서 10명을 못 모아오시면 그거는 이제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일을 해보면 일이 실전의 장입니다. 우리도 일을 해보면 그냥 교당만 다니고 이렇게만 만나면 사이 나빠질 일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해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일을 죽자고 하는데 저 얌체같이 살랑살랑 다니고 그러면 얄미워집니다. 그죠? 또 뭘 해야 되는데 맡은 역할 분담이 분명히 안 되면 누군가는 열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과열이 돼서 스파크가 나게 되죠. 저는 일하는 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일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돈은 내고 싶은 만큼 낼 수 있는 만큼 내시고 절대 토다지 마십시오. 토를 다는 것 같이 남의 기운을 빼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플러스의 기운으로 살아야지 마이너스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이너스
인간이 되지 마이너스 기운의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저점인 겁니다. 남의 기운 빼는 사람, 남을 부정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바지만은 이 마이너스의 기운으로 사는 것 같이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고 자식한테도 해롭고 후손한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했건 할 수 있어서 했건 또 내고 싶어서 냈건 낼 수 있어서 냈건 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었으면 온전하게 지켜야지 뒤에서 기운 빼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그리고 대호법 되기 참 힘들잖아요. 대호법. 저는 부모 덕에 대호법이 됐지만은 언제 우리가 아이들 기르고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하면서 대호법이 되보겠어요? 우리 집단으로 대호법 되십시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원기 100년까지 우리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함께 집단으로 대호법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리는 꿈을 여러분에게 전파할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꿈을 꾸시고 같이 대호법되는 그 길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저는 그 하늘을 나르는 철새 군무를 참 좋아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 군무라는 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군무 새 나르는 거를 보면서 열심히 구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가서 우연히 그 새들의 나르는 걸 보게 됐는데 이 새들이 함께 그리는 하늘에 그리는 그림은 참으로 장대합니다. 동물원에서 공작도 봤어요. 정말 공작이 꼬리 피고 뱅뱅 도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그 공작 하나의 아름다움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늘에 함께 그리는 이 그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새가 많아질수록 새의 움직임은 작아지고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의 점으로 됩니다. 저는 우리 원불교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꿈꾸느냐. 하늘에 그리는 장대한 그림을 그리고 다 같이 하나의 점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거기에서는 하나의 백조라든가 하나의 독수리라든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함께 나르다가 함께 장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제 김홍선 교무님이 말씀하신 마더 테레사가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의 생수 방울이고 싶었다는 그 말씀하고 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같이 커다란 장대한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